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검진에서는 정상이라는데 왜 이렇게 몸이 힘들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이 가시지 않습니다. 가끔은 이유 없이 어지럽고 머리가 멍해지고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상일까요? 몸은 분명히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데 검사 결과만 믿고 넘겨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몸은 계속 안 좋은 이유, 그 진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모르고 계속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편함,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검진 결과가 정상이면 건강하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건강검진은 이미 드러난 병 혹은 수치로 확인되는 문제만 찾아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일어나는 변화는 어떨까요?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이상 신호들, 아직 수치로 드러나지 않은 단계, 이때는 대부분 정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잡으면 쉽게 회복되지만 놓치면 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피곤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지칩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걸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주 어지럽다고 하십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눈앞이 잠깐 캄캄해지거나 균형이 흔들리는 느낌, 이 역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하고 가스가 자주 차고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몸의 내부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에서는 괜찮다니까 괜찮겠지.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몸은 절대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작은 불편함 하나하나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쉽게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신호는 점점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였던 것이 나중에는 만성 피로가 되고 가벼운 어지럼이 지속적인 어지럼으로 이어지고 소화 불량이 위장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정말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괜찮다고 믿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위험한 습관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나도 이거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몸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절대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왜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몸은 계속 안 좋은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분명히 몸은 이상을 느끼고 있는데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의 건강검진은 이미 드러난 문제를 찾는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수치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 단계는 어떨까요? 몸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시기, 아직 병이라고 부르기엔 이른 단계. 이 시기에는 검사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갑자기 졸음이 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배불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쉽게 피로해지고 에너지 균형이 무너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몸이 무겁다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항상 피곤이 남아있는 느낌.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몸은 쉬고 있어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실제로 회복되는 수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순환입니다.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이 온몸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손발이 차가워지고 저림 증상이 생기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이 역시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질병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방치하면 결국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참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그냥 참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신호로 시작하지만 그걸 무시하면 더 큰 신호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것, 자주 피곤한 것, 이유 없이 몸이 무거운 느낌,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 뭔가 바꿔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너무 쉽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건강검진 수치가 나빠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의 몸은 이렇게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내용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진짜 원인들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건 내 이야기다, 이렇게 느끼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하고 있는 행동들이 몸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모르면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몸을 망가뜨리는 진짜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나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정말 괜찮은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같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큰 병이 없으니까 몸도 괜찮을 거라고 믿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이미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들이 너무 익숙해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분명히 잠은 잤는데 몸이 무겁고 눈을 뜨는 게 힘들고 다시 눕고 싶은 느낌. 이게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한 피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식사 후에 유난히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 특히 밥을 먹고 나면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졸리거나 몸이 늘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단순한 식곤증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몸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피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유 없이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 생각이 또렷하지 않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 이 역시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혈류가 원활하지 않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소화가 자주 불편한 경우,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속이 답답하고 트림이나 가스가 자주 나온다면 이건 단순한 위장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손발이 자주 차갑거나 저린 느낌이 있는 경우, 특히 이유 없이 저림이 반복된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한 가지라도 이건 나랑 똑같다, 이렇게 느껴지셨습니까? 중요한 건 이 증상들이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피곤함, 졸림, 소화불량, 어지럼, 저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각각 따로 생각합니다. 피곤한 건 그냥 피곤한 거고, 소화 안 되는 건 위가 안 좋아서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다 보니 근본적인 원인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신호들이 쌓여서 결국 하나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검사 수치가 변하고 병원에서 이상이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점은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시작점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그 진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들에 대해 하나씩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지금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들, 피곤함, 어지럼, 소화불량, 저림, 이 모든 것들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특별한 병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습관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입니다. 만성적인 염증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아주 미세한 염증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염증은 통증처럼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몸 전체의 기능을 조금씩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회복이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음식들, 특히 단 음식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잃게 되고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식사 후 졸음이 오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잠은 충분히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질입니다. 잠을 자도 깊게 자지 못하면 몸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이 이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근육 감소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 대사, 에너지 사용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 전체 기능이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쉽게 지치고 회복도 느려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혈압과 혈당까지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트레스 상태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어도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물 부족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피로, 두통, 어지럼이 쉽게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이 모든 원인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특별한 병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렇게 사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몸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는 어느 순간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건강검진 수치의 변화이고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되돌릴 수 있는 시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다음 내용에서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원인들, 만성염증, 혈당 변화, 수면 문제, 근육 감소, 스트레스, 물 부족, 이걸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실패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몸의 상태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컵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물을 마셔주면 혈액순환이 부드러워지고 몸이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몸의 시작을 바꿔주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부터 드시거나 빵 같은 탄수화물부터 드십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단백질이나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로 혈당의 흐름이 훨씬 안정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식사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빨리 먹는 습관은 생각보다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되고 소화에도 부담이 갑니다. 가능하다면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드시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아침이나 식사 후에 짧게라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것보다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밝은 빛에 노출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잠들기 30분 전에는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목이 마를 때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피로감과 두통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방법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고 단순한 변화가 몸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 물 한 컵 혹은 식사 순서 바꾸기, 이렇게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습관을 반복하면 반드시 반응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무심코 반복했던 습관들이 몸을 힘들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몸을 살리는 습관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은 절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 결국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어렵거나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계셨던 내용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조금 피곤해도, 조금 불편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몸은 절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건강검진 수치의 변화이고 질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만 신경 쓸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작은 불편함,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익숙한 습관, 이걸 바꾸는 것이 앞으로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듣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바꿀 수 있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 보십시오. 아침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 혹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몸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분명히 쌓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심코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이해하는 순간 건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쉽게 놓치는 건강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